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특성의 두 번째 단원인 혼합물의 분리를 들어갈 건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그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혼합물을 분리를 하는데, 처음으로는 이 밀도에 관련된 밀도를 가지고 어떻게 물질들을 분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 밀도차를 이용하여 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생활에서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한 예를 찾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를 한번 배워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요즘에 이제 거의 가을이라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은 쌀을 수확을 하는데, 근데 쌀 중에서 이게 좋은 쌀도 있고요. 그렇게 좋지 않은 쌀도 있습니다. 그걸 좋지 않은 쌀은 쭉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보통 이런 모든 벽시들 중에서 이런 쭉정이를 골라내기라는 엄청 힘들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막 한가운데에 거기다가 만약에 바늘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많은 즉 모래에 섞여 있는 바늘을 어떻게 다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 많은 벽시들 중에서 쭉정이, 즉 좋지 않은 벽시를 이제 고르기라는 엄청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벽시를 고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소금물로 이제 벽시를 고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소금물로 벽시를 고를 수 있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오늘 밀도를 가지고 물질들을 어떻게 분리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분별 깔때기를 링에 세웁니다. 여러분들 이게 분별 깔때기예요. 분별 깔때기에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을 100ml 정도 넣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하고 식용유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데 식용유가 위에 떠 있죠. 자, 분별 깔때기에 마개를 막고 혼합물이 두 층으로 나누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개를 연 다음 콕을 돌려 아래층의 액체를 분리합니다. 경계면 부분의 액체를 따로 받아냅니다. 위쪽 입구를 이용하여 위층의 액체를 다른 비커에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물과 식용유는 서로 섞이지 않죠. 그리고 밀도가 다르다. 물은 식용유보다 밀도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 깔때기 위층에는 식용유, 즉 밀도가 큰 거고요. 아래층은 밀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 밀도가 큰 거는
밀도가 낮은 것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를 할 때 첫 번째로 이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실험을 봅시다. 아까 실험을 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거기서 봤을 때 물하고 뭐였습니까? 물하고 식용유였죠. 근데 식용유가 위에 있었죠. 물은 밑에 있었고요. 식용유가 밀도가 큽니다. 뭐보다? 물보다 밀도가 커요. 그래서 보통 밀도가 큰 액체는 아래로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로 떠 올라 층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큰 액체는 바닥에 있고요. 큰 액체는 아래에 있고요. 경계면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고, 밀도가 큰 액체는, 작은 액체는 여기 경계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게 여기 어디였습니까? 이게 물이었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였습니까? 식용유였죠. 식용유였죠. 식용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 실험 장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별 깔때기라고 했었죠. 분별 깔때기에서 이 밀도 차이가 있는 물질들을 분류해낼 때, 즉, 이제 구분해낼 때,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분별 깔때기 이용해서 분리하는데, 반드시 여기 마개 있죠, 마개를 열어야 여기 밀도가 큰 액체, 바닥에 있는 이 액체가, 아래에 있는 액체가 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압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할 때는 요 마개를 열어야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압력 차이가 발생해야 밑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개를 열어야 합니다. 이게 좀 특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오늘 할 건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과연 실생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보통 참기름과 간장의 혼합물의 밀도를 비교해 보면 참기름이 간장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위층은 뭘까요? 밀도가 큰 간장이 위쪽은 밀도가 작은 게 되겠죠. 작은 참기름. 아래층은 밀도가 큰 간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까 분별 깔때기에, 이게 깔때기라고 하면 깔때기에 여기 위층이 참기름이고요. 아래층이 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래층 간장, 위에가 참기름. 자, 물과 에테르에서는 밀도가 뭐가 크냐면 물이 큽니다. 물이 커요. 그래서 위층은 에테르가 되겠고요. 밀도가 작은 아래층은 밀도가 큰 물이 되겠습니다. 물과 산화탄소는 물보다 산화탄소가 큽니다. 그래서 위층은 물이 되겠고요. 아래층은 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밀도가 밀도가 다르면 이렇게 위층에는 밀도가 작은 게 올라가고 아래층에는 밀도가 큰 게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혼합물을 이제 분리를 해야 되겠죠. 뭐를 이용해서? 즉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를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벽시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쭉정이 별로 좋지 않은 벽시, 좋은 벽시가 아닌 나머지 벽시를 쭉정이라고 하는데 쭉정이는 알이 좀 꽉 차 있지 않아 가지고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좀 밀도가 좀 작은데, 그래서 벽시를 소금물에 담그면 밀도가 작은 쭉정이는 뜨고 밀도가 큰 잔염은 벽시는 가라앉아 좋은 벽시만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밀도의 크기로 봤을 때는 뭐가 제일 큰 거예요? 자, 좋은 벽시가 소금물보다 크고 소금물이 축정이보다 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축정이가 여기 위에 이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좋은 벽시가 소금물보다 밀도가 크고 소금물이 축정이보다 밀도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좋은 비옵시는 알이 꽉 차 있는 거고요. 쭉정이는 알이 덜 차 있기 때문에 이 쭉정이가 밀도가 더 작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 오일 펜스를 치는데 그 이유는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에 만약에 배가 자초돼 가지고 뱃속에 있는 석유가 흘러내린다면 그 석유는 기름이니까 바다 위에 뜨겠죠. 그래서 더 이상 많은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이런 오일 펜스를 칩니다. 오일 펜스를 치면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겠죠. 그 다음 이제 뜰채나 흡착포로 기름을 이제 제거하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밀도차를 이용하여 이 혼합물, 즉 바닷물하고 기름을 분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사금이 섞인 모래를 그릇에 담아 물속에 흔들면 밀도가 작은 모래는 쉽게 나가고 밀도가 큰 사금이 남는데, 사금은 뭐냐면 모래나 흙에 섞여 있는 금이에요. 모래나 흙에 섞여 있는 금을 이 사금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걸 이제 사금이 밀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이제 모래는 이제 흘러나가고 이 밀도가 큰 사금이 남아서 우리가 이게 사금을 채취할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특정 어떤 강가나 강물이나 이런 데 쪽에 가가지고 그냥 이런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량이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막 엄청나게 큰 금괴를 얻을 수 있진 않겠죠. 아무튼 이렇게 사금도 밀도자를 이용하여 분리를 한다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혈액 있죠. 혈액은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혈장하고 혈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혈장보다 혈구가 더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 원심 분리기에 넣고 고속을 회전시키면 밀도가 큰 혈구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 혈액 볼 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빨간 밑에 보면 혈구였죠. 그 위에는 투명한 색깔인 이렇게 혈장이 있었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원심 분리기로 분리를 하면 아래가 뭐고요? 여기가 혈구고요. 여기가 뭡니까? 혈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밀도가 큰 혈구가 밑에 가라앉고요.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혈장은 위로 위에 떠 있습니다. 이것도 밀도자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사이화탄소는 물보다 밀도가 크고 물과 섞이지 않는다. 사이화탄소와 물의 혼합물 분리하는데 사용하는 실험기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이화탄소하고 물은 섞이지도 않으면서 밀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를 가지고 분리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분별 깔때기나 스포이드로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로는 어떻게 분리해내냐면, 예를 들면 이게 스포이드입니다. 이게 이게 시험관이에요. 시험관이고요. 여기다가 사이화탄소 빨강으로 합시다. 사이화탄소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겠죠. 사이화탄소, 그 다음에 물. 자, 이렇게 시험관이 됐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이드로 여기서 스포이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분리내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쫙 눌러요. 눌러가지고 떼면은 여기로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여기는 검은색이 이렇게 올라와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걸 한씩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하면서 걸러낼 수가 있겠죠.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포이드로도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모래와 스타일폼 보르스러기가 섞여있는 혼합물을 밀도차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 혼합물을 물에 넣으면 밀도차에 의해 모래는 가라앉겠죠. 밀도가 크니까 스타일폼보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두 물질을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벽시를 소금물에 넣었더니 오리지널 그림과 같이 분리가 되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좋은 벽시의 축정이 소금물의 밀도를 등호나 부등호로 비교하시오. 자, 좋은 벽시는 소금물 아래에 가라앉아 있고요. 축정이는 소금물 위에 떠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벽시 밀도가 소금물보다는 크고요. 그쵸? 그 다음에 소금물보다는 축정이 밀도가 소금물이 축정이보다 밀도가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을 분리할 때 분리 방법 중에서 장치가 있었죠. 그 장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별 깔때기 혹은 스포이드를 이용해서도 분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밀도가 큰 거하고 작은 게 있을 때 밀도가 큰 게 아래쪽에, 밀도가 작은 게 위쪽에 위치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오늘 최대한 다 아는 거니까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